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그래도 우리가 에너지가 좀 넘치는 날이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우리 일주일의 성과물을 좀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일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일잘러가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일잘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무 먼 얘기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일잘러가 정말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잘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예요. 사실 제가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란 자원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일잘러, 진정한 CEO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CEO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리더십이 되어달라고 저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두가 리더십, 즉 CEO나 직책을 맡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리더에게 적어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가치 있는 시간의 사용일 것 같아요. 이런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모든 것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30분, 10분 이렇게 짜투리 시간도 낭비되는 걸 정말 진절이 치기 싫어하죠. 제가 어제 스케줄링과 플래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 잘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법, 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시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핵심은 뭐냐면요, 낭비 시간부터 찾아서 없앤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실행을 하냐 안 하냐는 건 좀 다른 얘기겠죠. 여러분들 꼭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록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의 특정 시간, 저는 일주일을 추천드려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한번 해봐야 여러분의 시간 진짜 관리가 될 텐데, 일단은 철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의 하루를, 오늘 하루를 일단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글 캘린더가 됐건 앱이 됐건 플래너가 됐건 뭐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간을 기록을 해보세요. 자, 시간을 기록해 보시고요, 그 시간을 전부 다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정말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뭔지.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낭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체 낭비 시간이 뭐냐? 이거는 내가 보기엔 쓸데없는 시간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 같고, 또 나한테는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나 상사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낭비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그냥 진짜 시간이 낭비되는 그 자체예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업무 시간에 포커싱을 할 겁니다. 여러분 업무 시간을 쭉 한번 보세요. 회사 내에서의 시간을 촘촘하게 기록을 해봐야겠죠. 그 시간을 기록한 뒤에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런 낭비 시간을 따라 한번 추출해보는 겁니다. 그걸 추출해보고 그 안에서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런 낭비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 분석해보면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 낭비 시간부터 일단 하나씩 없애는 거를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일잘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봐요.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결과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시간이 분명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두 번째 요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요소는요, 쓸데없이 내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사실 굉장히 빨리빨리 팍팍 끝내버릴 수 있는데 내 욕심, 좀 더 일을 완벽하게 하자는, 또는 조금 더 예술적으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안 해도 될 거를 계속 붙잡고 있어. 여러분 보고서 쓸 때 이런 일 엄청 많죠. 보고서라는 게요, 이게 그림 같아요. 보고서를 써놓고 화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저도 그랬거든요. 딱 띄워놓고 있다 보면은 이거 단어 하나 바꾸고 싶고, 줄 좀 바꾸고 싶고, 단어 하나, 줄 하나, 그래프의 선 하나, 색깔 이런 거 다 바꾸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의 보고서 내용이 기획이 잘 됐다면 그런 그래프 하나, 단어 하나, 문장의 구성 요소가 조금 바뀐다고 해서 더 전달이 잘 되고, 안 바꿨다고 해서 전달이 안 되고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초기 기획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다 보면은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시간이 계속해서 딜레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 단계에는 충분히 에너지 쓰는 게 맞지만 실제 실행을 하고 내가 원했던 내용이 잘 구현이 됐다면 이게 뭐 보고서일 수도 있고 분석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퀄리티나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사실 이제는 우리가 데드라인을 정하고 이 다음 단계로 업무가 넘어가 줘야 됩니다. 쓸데없이 붙들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낭비 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보시고 업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건지, 근데 이걸 또 피드백을 해봐야 돼. 내가 이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정말 퀄리티가 좋았는지,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맺었는지 아닌지, 내가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붙들고 있는 시간이라고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 기록에 옆에다가 붓이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시간. 자, 이게 두 번째 여러분의 또 다른 낭비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간과하는데 이거를 해결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낭비 제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낭비 시간이 뭐냐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저 팀 일이야, 이거는 저 사람 일이야, 그런데 왜 내가 이걸 붙잡고 있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 업무의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반복될 때는 나의 성과와 직접적 연결이 없거나 나의 어떠한 핵심적인 과업이 아닌데 내가 여기 시간을 계속 쓰는 게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낭비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나의 성과를 위해서 내가 직접 그냥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나의 의사소통, 상대방 입장에서의 구조를, 업무를 재설계하는 거,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시간을 사용하면서 내 업무를 적절한 사람, 적절한 부서에 이렇게 계속 넘기는 일, 서로의 역할을 정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 굉장히 큰 토지 개발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이제 기획 단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저는 제 사업도 해야 돼. 사업도 지금 너무 바쁘고, 요즘 여러분들을 위한, 현직자분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도 지금 너무 많고, 그 상황에서 이 대단히의 부동산 개발 플랜까지 짜야 돼. 기획자로서. 그러니까 뭐 수익성도 고려해야죠. 거기에 올만한 사람들의 이 고객 조사도 해야 되죠. 그 내부 구성원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이런 거까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때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 어떤 건설을 이뤄내거나 부동산의 시스템을 만들거나 한 거는 이 실행 자체는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 전체 얼개가 더 잘 짜여져서 이 마스터 플랜이 더욱더 완성도 있고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게 저의 기획자로서의 역할인 거지, 제가 이거를 막 직접 하게, 저는 이게 답답하니까 내가 그냥 건설사를 지금 빨리 만들어가지고 하나 해야겠다, 시행사를 만들어야 부동산 개발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현리님이랑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죠. 이현리님이랑 제가 이거를 빨리 회사 하나 더 만들까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현리님께서 너무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하냐,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딱 저에게 추천했는데 너무 메이크센스한 거예요. 야, 맞다, 그분이라면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분에게 이 일을 맡기고 나는 그분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자, 그거를 시스템화시키고 만들면 전체 프로젝트도 잘 되고 나도 살 수 있겠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직접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합한 사람, 원래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과 부서에게 이것들을 하나씩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낭비 시간에 우리가 관과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시간을 기록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고 좀먹고 있는 그 낭비 시간을 한 번 더 반란해 보세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내가 하고 있거나, 또는 쓸데없이 조금 더 내가 잘해보자고, 나 나름의 조금의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거, 이걸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할 일과 쓸데없이 붙들고 있는 일, 진짜 낭비 시간을 발라내고 여러분의 시간을 더욱더 생산성 있게, 더욱더 생산적으로 보내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잘 관리해도요,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일잘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일잘러를 이펙터라고 규정할 거예요. 이펙터. 우리의 목표는 이펙터가 되는 겁니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들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화요일 하루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성과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오늘 하루 낭비 시간과 결별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부터 다시 완전히 여러분의 시간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6시에 만나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